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케아 실시간 라이브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요, 공간을 정리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리 컨설턴트 윤주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집 안에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잠을 자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업무 보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집은 쉬는 곳, 쉼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 창고예요, 창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앉아있을 공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집이 쉼터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비교적 정리를 잘 하시고 집을 잘 가꾸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싶고요. 우리 집 창고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물건이 집의 주인이 돼서 정작 사람은 여기서 쉴 곳이 없는 공간으로 계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집이 예전에는 잠을 자고 쉬는 공간만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가족들이 모두 다 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집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는 밖에 있던 근무를 이제 안으로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내가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으시고 취미 용품을 꺼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필요한 공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고요. 없던 공간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식료품의 양과 내가 아직 뜯지 않은 미개봉한 물품들의 양과 수량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요 하고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져보고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때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문제는 뭘까요? 대량 구매를 많이 하세요. 뭐든지 많이 사요. 박스채 사고 똑같은 물건 또 사고 굉장히 그런 중복된 구매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건을 사놓고 정작 넣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쪽 편에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박스채 두신 분들 있으시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박스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싹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밑에 있는 물건이 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물건을 계속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중복 소비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은 물건을 이제 사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숨은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요. 옷방 따로 쓰고 계신 분들 중에요. 그동안 옷들이 막 바닥에 한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옷방이 왜 이렇게 좁아? 라고 했던 분들이요. 옷을 비워내고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놓으면요. 옷방이 그렇게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옷방이 가까운 공간이니까 여기다 뭘 해보지? 고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옷방에 재택근무 공간도 만드실 수 있고요. 옷방에 내 취미 공간도 한켠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숨은 공간을 찾는 게 바로 정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집에서 하셔야 될 때요. 공간에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늘 정리에 대한 꿀팁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키친 쇼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지죠? 오늘은요. 주방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깔끔하게 카페처럼 모두 로망이죠. 주방을 카페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집에서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식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식탁 위를 한번 보셨는데 그 위에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혹시나 식탁 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저요 엄청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이 식탁에 기능을 하지 못한 채로 물건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이유가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물건은요, 다 집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다시 넣을 수 있는 자리와 주소가 있다면 물건을 넣어서 유지하게 되고 그런 물건들이 식탁 상판이나 이 싱크대 상판이나 이런 곳에 올라와서 쌓여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 지금 너무 예쁜 소재가 나무로 되어 있는 상판이에요. 근데 이거 한가득 물건 쌓아놓고요. 이사 갈 때까지요. 이게 상판이 나무인지 모르신 분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에 가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상판에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물건을 싹 정리했더니 남편분이 딱 오시더니 여기 이게 대리석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셨대요. 그만큼 저희가 가구의 제 기능과 소재를 돋보이게 하지 못한 채로 물건을 한가득 쌓아놓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요. 정리는 무엇이다? 땡땡. 뭘까요? 물건을 비우셔야 돼요. 물건을 비우시는 거는요. 무조건 내가 막 버려야 되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셔야 정작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식탁 상판에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상 있죠. 상 펴놓고 식사하시고 식탁 테이블에는 계속 물건만 쌓아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부터요. 식탁 상판 비우시고 싱크대 상판 비우시고 모든 물건을 모두 가구 안으로 싱크대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정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따라라라라. 효과음 없어 제가 스스로 냈습니다. 문 열었어요. 어떤 주방에나 다 있는 그릇과 컵입니다. 이 수납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컵 종류예요. 뭐가 발견되냐면 편의점에서 다들 음료수를 사보시고 드셔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편의점 가면 어떻게 같은 종류의 물건과 그리고 음료들이 쫙 줄 서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보기 좋게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같은 종류를 모두 사용하고 같은 종류를 모두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컵이 있고 이 뒤에 부분에 다른 컵 종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컵을 꺼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컵을 빼셔야 되죠.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앞에 있는 유리잔 뭐 빼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종류로 나란히 뒤로 줄을 세우면요. 같은 종류 컵을 바로 꺼내고 뒤에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정리는요. 잘 넣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컵을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두시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접시하고 그릇류예요. 보통 가족분들 이 정도의 양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놓고 물건을 꺼냈을 때 편리함을 위해서요. 지금 여기 이 가운데 보이는 게요. 인서트 선반인데요. 이 선반 없이 만약에 다른 종류를 겹겹이 샌드위치처럼 쌓아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종류에 있는 어떤 그릇이나 접시를 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다른 종류를 다 꺼내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해요. 그럴 때 쓰는 게요. 이런 선반 렉이에요. 2단으로 사용하셔서 밑에 있는 종류, 위에 있는 종류를 분류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쏙쏙 필요한 것만 꺼내셔도 되고 보기에도 깨끗하고 깔끔해요. 근데 어떤 종류가 굉장히 다른 거는 얇은 접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5빈 4개다가 하셔도 돼요. 세로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하나씩 꺼내시기도 좋고요. 종류별로 분류된다는 게 중요해요. 정리는요. 종류별로 자기네끼리끼리 모여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선이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주부님들요. 요리하시면서 막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흩어져 있다 보면은 너무 피곤한 동선으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개수대 근처에는 비슷한 종류를 넣어 두시고요. 컵은 컵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공기, 밥공기 종류는 종류대로 분류를 하셔서 수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끝냈다면 우리 모두의 고민인 거 하나 있어요. 싱크대예요. 다들 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강의에도 이 부분을 꼭 질문을 받는데요. 뭐냐면 코너장이에요. 코너가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에 코너가 어디 싱크대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코너장이요. 이 안을 열면요. 이 안에 깊이요. 손이 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아예 비워두시거나, 근데 비워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모든 수납이 부족한데. 그리고 넣어두시거든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언제 아시냐면은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아십니다. 어머머, 이게 있었어? 주석이가 이 안에 믹서기가 있었네? 대부분 그러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물건도 사용하지 못하고 공간도 쓰지 못할 때 이런 꿀 아이템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박수를 보내는 이 꿀 아이템은요. 회전. 메토드 선반인데요. 회전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물건까지 다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 이거 너무 사랑해요. 저는 수납 전문가다 보니까요. 이 안에 공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뒤에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틈새도 활용하고 아낌없이 물건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회전 선반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 볼게요. 너무 좋죠? 자, 틈새 공간 보셨고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여기 보니까요. 근사하죠? 뭐가 근사해요? 지금 양옆병들이 예쁘게 놓여져 있어요. 이제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납은 이제 정리의 뭐 어떤 도구나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인테리어예요. 요즘요. 수납을 멋지게 해놓으시고 SNS에다 사진 딱 찍어 올리면 너무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이제 정리 수납이요. 단순하게 자리에 물건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우리 집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지금 보시니까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겠네 생각하시죠? 근데 같은 종류의 양념병을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양념병이요. 작아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은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 소분해서 드시고 다 소진되면 또 담으세요. 그럼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쓰시고 많은 대량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근사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카페, 그죠? 카페 뭐 바 있는데 보면 이런 양념병도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받으시죠? 너무 멋지죠? 이렇게 정리하셔서 쓰시면 좋고요. 그런데 또 나는 싫다. 양념병이 뭐 밖에 나와 있어야 돼. 노출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안에 넣으세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자, 볼게요. 양념병도요. 여러 종류가 있죠. 키도 크고 낮은 것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양념병을 세워 놓으실 때 뭐가 불편함이 있으시냐면 뒤에 있는 예를 들면 식용유 좀 키가 크니까 뒤에 세워 놓으시고 앞에 뭐 소금 같은 걸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보이는 트레이가 없이요. 이 병들만 막 세워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치워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또 쏟아지기도 하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간장 한번 쓸어서 봐요. 엄청 스트레스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트레이 하나에다가 모든 양념병들을 다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하실 때요. 짠! 요것만 딱 꺼내세요. 딱 꺼내 놓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로 꺼내고 다 쓰면 넣고 또 장점은 뭘까요? 한눈에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내가 찾느냐고 병을 쓰러뜨릴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념병을 세워놓는 트레이를 쓴 것처럼요. 또 이렇게 트레이를 쓰면 편리한 게 하나 있어요. 퀴즈인데 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 뭐가 제일 물건이 비슷한 게 많은데 이 트레이가 없어 불편하다 느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짠! 물병입니다. 텀블러예요. 제가 이렇게 텀블러들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어떤 댁에 가도요. 이 텀블러는 한 가득 다 있으세요. 텀블러가 예쁘잖아요. 새로운 종류가 나오면 또 구매하고 싶으시고 하니까
텀블러들이 집에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물병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똑같은 거 쓰지 않으세요. 오늘 이 민트색 썼다면 다음날 이 블랙 쓰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뒤에 거 꺼내려고 앞에 거 이거 저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무너뜨리고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 트레이를 딱 두시고요. 통째로 꺼내서 내가 필요한 거 오늘 쓸 거 물병만 딱 꺼내 쓰시면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수납 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납을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내가 집 정리를 해봐야지 하시면서 수납 도구를 먼저 왕창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만큼 사갖고 왔는데 얘를 어디다 쓰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리어 수납 도구가 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수납 도구는 언제 쓰시냐면요. 우리 집의 물건을 먼저 파악하시고 자리에 주소를 달아서 다 넣어 두신 다음에 이렇게 쓰러질 것들 그리고 틈새 공간에 남은 공간을 다 활용하고 싶을 때 그때 수납 도구를 사이즈 딱 재서서 쓰시면 돼요. 지금 이 바리에라가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보면 이 선반에 서랍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건 꺼낼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리에라를 이렇게 서랍처럼 이렇게 꺼냈다가 넣었다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쓰시는 게 수납 도구입니다. 미리 사지 마세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수납 도구는 맨 나중에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볼 것은요. 저희 이제 조리 기구를 어떻게 넣는지도 보셔야죠. 후라이팬이 있겠고 냄비가 있겠고 조리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구들은 약간 무게감이 있죠. 후라이팬 같은 경우 냄비도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싱크대 하단 쪽에 수납을 하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크대 이런 데가 무거운 거를 오랫동안 두시면 선반이 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은요. 하단 쪽에 수납을 하십니다. 열어볼게요. 지금 후라이팬도 있고요. 냄비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다 세워져 있어요. 어떤 데 가면은 후라이팬이 막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공간은 좁고 후라이팬 양은 많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후라이팬은요. 서로 부딪혀서 두면요. 얘가 스크래치를 내요. 그래서 코팅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요리할 때 코팅질 밑에 있는 성분이 함께 요리가 되죠. 그래서 절대 같이 겹쳐두지 않으셔야 되는 게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오늘 세로로 줄 서 있어요. 다 세워져 있어요. 세울 수 있다면 모두 세우세요. 그리고 구분해서 샌드위치처럼 올려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수납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후라이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리에라 뚜껑 정리대가 있어요. 뚜껑을요 따로 이렇게 넣어 두시고 분리해 두시는 것이 훨씬 편하세요. 그러면 좁은 공간에요 도리어 뚜껑을 따로 하시는 것이 더 많이 수납돼요. 그래서 뚜껑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세워놓을 수 있는 도구를 바리에라를 쓰셔서 뚜껑만 따로 이렇게 세워두시고 후라이팬도 세워서 분리해서 수납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서랍 한번 더 열어볼게요. 자, 이 서랍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접시들이 있는데요. 위에 아까 보셨던 접시도 수납을 했지만 튼튼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서랍에 요즘 접시도 많이 수납하세요. 그래서 이 접시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하나 더 열어볼게요. 싱크대 서랍에요. 수저를 넣을 수 있는 조리 도구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들이 많이 있어요. 옵션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가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거기 옵션에 맞는 크기에 맞는 용품들을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랍은 되어 있는데 칸막이가 없다. 그럴 때는요. 칸막이를 따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바리에라예요. 이게 그래서 이 트레이를 넣으시면요. 칸이 생기잖아요. 서랍에. 그러면 이 칸에 맞는 수저, 조리 도구, 뭐 여러 가지 뭐 주방용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도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여기다 수납하시고 닫으면 먼지 오염이 안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이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죠. 그래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수저하고 포크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수납을 했고요.
공간이 큰 데는요, 이 조리 도구들을 밖에다 이렇게 노출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뭐 꽂아놔도 되고 걸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서랍 안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오염이 덜 돼요. 먼지가 덜 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두셔서 수납을 하시는데요. 이 좋은 장점, 얘가 떨어지니까 분리되니까 세척하시기 좋아요. 언젠가 세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빼서 물로 세척하시고 건조하셔서 다시 트레이에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그리고 많이 수납되고, 얘를 닫아볼게요. 너무 깔끔하죠? 없어. 제가 어디 개수대 같은 데 가면요, 보면은 수저를 밖에다가 막 꽂아 놓으시고, 네, 하루 종일 꽂아 놓으시고 바로 꺼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해 놓으신 다음에요, 얘 건조되면 자리에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깨끗한 상태로 식사도 하시고 쓰시기 찝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의 주소, 그 자리를 찾아서 모두 물건을 넣어 두셔야지만 깔끔하게 주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시면 마찬가지로요. 제가 아까 프라이팬을 세로로 다 세워서 서로 스크래치 나지 않게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마도요, 굉장히 물기를 많이 갖고 있는 도마잖아요. 수시로 물기를 두고 닦는 그런 용품이다 보니까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세워서 건조가 잘 될 수 있는, 네, 이런 조리대 또 이런 어떤 도구를 쓰셔서 개별적으로 세워두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깨끗하게 다 말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제 싱크대가 됐어요. 자, 이제 냉파 한번 하러 가셔야죠. 냉장고 정리도 고민 많으십니다. 자, 냉장고를 한번 옮겨볼게요. 먼저 저희가요,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냉장고에요, 빛이 이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굉장히 중요해요. 냉장고에 이렇게 원래 빛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 냉장고는요, 너무 여기에 식품이나 뭐 양념들을 막 넣어 두셔갖고 이 빛이요 나오지 않는 냉장고가 있다 없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저 뭐라고 하냐면요, 냉장고 아니고요, 냉창고라고 불러요. 특히요, 냉동실에요, 뭔지 모르겠는 검은 봉다리 있죠. 그 검은 봉다리가 문제예요. 그 검은 봉다리에 있는 그 식품들이 뭔지 모르니까요, 꽝꽝 얼린 채로요, 언제 이사 가기 전까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 벽돌이에요. 이게 흉기입니다. 그 발등에 맞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가 숨을 쉬어야죠. 냉장고가요,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두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집 앞에 가면요, 대형 냉장고 있잖아요.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사갖고 오시면 되는데 너무 욕심내셔서 냉장고에 한가득 넣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자주 장보 나가기 어려우시니까 식품을 많이 수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냉장고 수납 조금 팁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자, 여기 트레이예요. 반찬기들이 있어요. 반찬들을 종류별로 거의 다 두고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반찬을 다 먹지 않고 하나씩 다른 먹고 싶은 것만 꺼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얘 뒤적히다가 뒤에까지 꺼내시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짠, 이렇게 반찬 종류들 찬기를 넣으시고요. 얘 꺼내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두면 끝이에요. 단 트레이만 하나 썼을 뿐인데 꺼내고 넣기가 너무 편리한 거죠. 그리고요, 원래는 제가 여기를 비워놔요. 한 군데를 비워놓는 이유가요, 냉장고에 프리존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막 장 보고 와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둬야 될 음식들을 바로바로 정리 못 하실 때 있지요. 주부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프리존에다가요, 장 보고 오신 것들을 넣어두세요. 넣어두셨다가 시간 나실 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의 한 켠은 반드시 비워두는 것, 프리존을 꼭 선택하셔서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짜잔. 저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자레인지 음식 데울 때 그냥 뚜껑채에 데울 수 있는 뚜껑이에요. 이거 보고 뭐가 생각났냐면, 뭐가 생각나세요? 짜잔. 뭐가 생각나세요? 케이크 생각 안 나세요? 케이크? 저희요, 케이크 먹고서 조각 남으면 되게 고민되죠.
얘를 그냥 박스채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요, 이 뚜껑 너무 좋지 않으세요? 딱 케이크 덮어갖고 두시고요. 이 테로 이렇게 넣어두셨다가 두시면 돼요. 너무 좋죠.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 부분에다가 달걀, 계란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문 쪽에다 달걀, 계란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고 열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요. 그래서 달걀, 계란은 이 안쪽에다 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깨지지 않도록 계란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위에도 이제 소분기가 하나 보였는데요. 자, 냉동실 볼게요. 뭐가 발견되실까요? 짠! 소분기예요. 뭐냐면 냉장고보다 냉장실보다 냉동실에 중요한 게요. 바로 이 소분기예요. 뭐냐면 식품을 통째로 넣어두시고 얼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끼 다 드실 거예요. 막 소고기 막 이렇게 많이 냉동해 놓으시고 식구들 한 2명밖에 없는데 꺼냈다가 그거 다 버리잖아요. 음식 조리하고 남은 거 버리시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소분한다. 처음에 딱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요. 음식을 다 소분해서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나누세요. 그런데 뭐 지퍼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쓰셔서 소분해도 되지만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면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소분 용기를 택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식 소분하시고요. 얼려서 쏙쏙 한 끼만 드시고 또 세척해서 드시고 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소분한다. 그리고 꽉꽉 채워서 냉장고가 순환되지 않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랑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들어갈 때요. 반입 날짜를 체크하세요. 이 냉장고가요. 음식을 넣으면 영원 불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거 얼려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둬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음식은요. 냉동실에 있건 냉장실에 있건 사용 기한과 드실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비우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비우시는데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음식은 안 돼요. 만약에 먹을 기간이 지났다 하시면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는 반드시 들어갈 때 음식을 넣을 때요. 스티커에다가 오늘 며칠 날짜에 이 음식을 넣는지를 표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두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지나면 기간이 비우시죠? 근데 비우시기 전에 다 냉파해서 반드시 드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냉장고 정림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쁘게 정리하는 건 두 번째고요.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한 그리고 사용기간 체크해서 순환될 수 있을 만큼만 넣는다. 그리고 검은 봉지 삑! 오늘 검은 봉지 있는 분들 다 꺼내고 또 이제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검은 봉지 피해주세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드시죠. 빛이 보이는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수납 도구를 쓰셔서 음식을 넣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냉장고 정리가 됐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냉장고 위에 같은데요. 이렇게 싱크대 위에 높은 공간이 다 있죠. 이 높은 공간이요.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요. 자주 쓰지 않는 용품, 물품들을 넣어두세요. 일회용품도 좋겠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는 반찬통 같은 거 넣어두셔서 자주 꺼내지 않도록. 주부님들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이 어떤 자리에 필요한 곳에 있는가의 자리를 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위에다가 반찬기 넣으시고 자주 쓰지 않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만 쓰시고요. 반찬기는 꼭 뚜껑을 닫아서 수납을 하세요. 그래야지 꺼낼 때 불편하지 않고요. 뚜껑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이상하게 뚜껑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요. 버릴 때 뚜껑이 없어서 버리세요. 공감하시죠? 네. 뚜껑을 덮어서 반찬기는 수납하시는 거를 제가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팬트리로 가볼게요. 자, 주부들의 로망이죠. 짜라라라라 팬트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요. 팬트리는 제2의 주방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주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수납이 부족할 때 팬트리를 이용해서 다 수납을 하세요. 특히 요즘에 식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다 보니까 식품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식품 중에서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식품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팬트리에 실온에다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면 같은 게 있겠고요. 이런 식품들 같은 거는 냉장고에 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팬트리에다가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직사광선이에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햇빛 차광막을 쓰셔서 차단하시고, 그리고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보관하시면 돼요. 식료품을 이렇게 바리에라 쓰셔갖고요. 얘 또 다 세로로 세웠습니다. 이 세로 수납의 중요한 이유는요, 얘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쏙쏙 빼서 얘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리 수납은요, 세로로 세우셔야 돼요. 모든 것 바로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팬트리에 혹시 습기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밀폐 용기를 쓰시잖아요. 그럼 습기에 덜 노출돼요. 지금 유리병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여기다가 저는요, 티도 넣었고 곡물류도 넣고요, 아이들 시리얼, 파스타도 다 넣어뒀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음식 조리 딱 넣어두잖아요. 그럼 식품들이 이게 정말 카페 같습니다. 너무 근사해요. 수납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하겠지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납이 이제는 인테리어의 하나예요. 팬트리 그럴싸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요, 이 밀폐 용기에다가 식품들 다 케이스 다 분해하셔서 넣어두시면요, 꺼내서 쓰시는 것도 너무 편하시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야채 있잖아요. 야채들도요, 모르시고 전부 냉장고에다가만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야채 중에서요, 실온에 넣어야 되는 것들,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야채들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주부님들이면 뭐 다 하실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양파 있죠. 감자 있죠. 고구마 등등은 다 실온에 보관하는 야채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통풍이 되는, 통풍이 되는 네트를 쓰셔갖고 넣어두시잖아요. 그럼 얘가 통풍되니까 이 안에서 썩지 않아서 좋고요. 그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네트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를 그냥 내추럴하게 걸었을 만 뿐인데 뭐 한 것도 없어요. 야채에다가 네트망 넣어서 이렇게 걸었을 뿐인데 멋지고 근사한 공간이 나왔죠. 네, 여기다가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식품만 넣어두는 공간으로 쓰기 좀 아깝잖아요. 팬트리. 그러면요, 집에요, 공구들도 있겠고 잡동사니들도 상당히 있으실 텐데요. 팬트리는 식품만 넣어둘 필요는 없으세요. 공구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수납함에 넣으셔서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요. 막 이렇게 노출돼서 나오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 넣으셔서 딱, 큰 아글리그예요. 여기다 넣어두시면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팬트리는 우리 주부들의 굉장히 로망이 됐어요. 팬트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집에 혹시 팬트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차광할 수 있는 베란다가 있으시면요, 거기다가 예쁜 선반만 딱 갖다 두세요. 그리고 수납용품이나 필요한 도구들만 준비하셔서 팬트리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집 팬트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사한 팬트리를 만들었어요. 선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팬트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 특히 주방과 그리고 팬트리 정리하는 꿀팁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라는 게요, 물건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의미라고 말씀드려요. 집을 정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삶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집에서 막 좁게 가족들끼리 막 서로 부딪혀서 쉬는 공간도 아니고 필요한 공간도 쓰지 못했다가 정리를 해서 필요한 공간을 찾으셔서 아이들한테 정말 쾌적하게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동안 주부님들 못하셨던 거 많으시잖아요. 독서도 하고 싶으시고 뭐 취미 공간도 필요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독서도 하시고요. 내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보세요. 정리는요, 집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행동입니다. 즐거운 과정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조금씩 필요 없는 물건들 비워내시고요. 필요한 것만 딱 남기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다들 배고프실 텐데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실시간 라이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 질문은 어떡하죠?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5분 더.